그리는 거 이제 마저 풀어봐라 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민결이는 그래프 대충 그릴 수 있겠어? 네. 아이는 어때? 그릴 수 있겠어? 오늘 이제 그걸 좀 이용을 할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사실 오늘 내용은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미 고1 때부터 많이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하실 건데, 달라진 게 이제 함수가 3차 이상이 필요한 그런 문제로 바뀐 거지. 자, 일단은요, 한 장 넘겨보시면 오늘 이제 몇 가지 준비한 프린트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공간한 게 있는데, 여기다가 오늘 할 내용 몇 가지 쭉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자, 한번 위에 필기를 해볼게요. 자, 소미도 혹시 하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소미야. 자, 여기 한번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도함수를, 자, 다시 복습. 첫날에 도함수 구하는 법 배웠고요. 미분하는 법. 둘째 날에 이제 적분도 먼저 설명드렸어요. 참고로 오늘 뒤에 넘겨보시면 약간 잠깐 적분 좀 복습하시라고 한 장 반 정도 들어있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제 그 적분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할까 해요. 미분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배웠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3차 이상도 그릴 수가 있구나. 물론 그러시기 위해서는 뭐 증가감소, 극대극소라는 새로운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인데 용어를 좀 추가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은요, 자, 도함수를 이용해서 어쩌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샵 하나 쓸까? 자, 이번 페이지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보통 이제 교재에 나오는 표현을 쓸게요. 근데 교재에는 여기 페이지를 방정식에서의 활용이라고 소개를 해요. 약간 주어가 빠진 것 같아요. 주어는 이제 도함수를, 그러니까 도함수라는 거를 이제 방정식 풀 때 또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관련 문제가 밑에 있는 뭐 215번, 217번 같은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을 풀 때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다가 괄호치고 부제목을 들어보시면 머릿속 어딘가에 이거 해본 적 있나 싶은 게 있을 거야.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함수와 자, 방정식의 관계라고 하나 쓸게요. 자,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라는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일단 여기 결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고1 때 배웠다고 했잖아. 자, 언제 배웠는지 먼저 보여드릴까요? 고1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본 적 있어요. 자, 언제? 자, 한번 필기해 볼게요. 고1 때 우리가 1학기 때 이제 2차 함수를 배워요. 오랜만에 나오는데 그 당시 2차 함수를 어떻게 풀었었냐면 하나 문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이런 2차 함수 하나랑 또 하나 해볼까? y는 뭐 x 더하기 3 이렇게 이제 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함수 문제가 나오면서 혹시 이런 문제 기억나? 얘네들 만나는 점 두 글자로 교점이라고 보잖아. 교점의 뭐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문제 기억나? 혜린아? 우리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세요?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게? 그 당시에 그래프를 그려서 풀진 않았고요. 방법이 있었거든. 자, 그 방법 뭐였다? 이거 연립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연립해서, 연립하시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써볼까? 지금 제가 고1 때 했던 작업을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이 내용이 나온 거야. 똑같이. 달라진 거는 이제 얘는 2차 함수인데 이제는 뭐 3차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연립해서 요거를 반대편 이항하시면 몇 차 방정식? 이거 2차 방정식 맞나? 그리고 자, 중요했던 결론이 뭐냐면 여기 교점의 개수랑 아연아 요게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실근의 개수. 어차피 여기서의 교점의 개수랑 여기서의 실근의 개수랑 같다. 이 관계야. 이 부제목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함수에는 교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함수가 2개 이상일 때는.
근데 그 교점이랑 방정식의 실근이랑 같더라. 그 관계를 오늘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똑같아요. 그 관계가. 제가 아마 그 당시 이 말도 쓸 거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꼭 2차 함수가 아니어도 괜찮다. 모든 함수로 다 가능한 얘기야, 그 말은요. 그리고 자, 그 당시에는 얘가 이제 2차 방정식이며 우리가 실근의 개수는 뭐 판별식이라는 것도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로 빨리 구할 수 있거든요. 원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시면요. 판별식이 양수죠. 그 말이 그냥 실근 몇 개지? 그 말은 교점도 몇 개란 얘기야. 제가 안 그려봤지만 두 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게 기억나세요? 1학기 때 나옵니다. 아마 중간고사 시험 봅니다. 이걸. 그치? 자, 여러분 칸 많죠? 저는 요거 이제 고1 때로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는 결론을 한 번 더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자, 어떤 내용이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함수와 방정식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요, 사실 약간 오늘은 이걸 약간 반대로 쓸 거예요. 오늘은 방정식 문제가 나와. 이거를 반대로 분리해서 함수로 풀 거예요. 약간 필기 들어갑니다. 자, 밑에 문제가 이런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뭐 어떤 이렇게 같다라는 방정식이 나오잖아. 자, 이 방정식을요, 이번에 반대로 갈 건데 어떻게 반대로 가요? 우리 합칠 때 y는 합칠 거잖아. 그럼 분리는 각각을 y는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로 여러분 필기 잘 하세요. 예쁘게. 저는 지금 칸 이상하네. 함수로 y는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방금 말한 근용입니다. 방정식에는 소위 실근이라는 게 존재해요. 뭐 어떤 실수인 근. 참고로 허근이란 관계가 없어. 실근만과 관계 있어요. 이 실근과 함수가 두 개일 때는 만나는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교점이 같더라. 이 내용. 색깔로 보시니까 자, 방정식의 실근과 함수의 교점이 같다는 이 관계의 별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관계인데 이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이제 3차 이상에서도 가능해졌다라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요. 자, 그럼 한번 제가 215번에다가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15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럼 그거 아세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실래요? 지울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 방정식에 뭐를 구하는 문제예요? 실근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실근이 몇 개인지 개수만 구하는 문제인데 혹시 이거 민겨라. 좀 약간 문제 잘못 만든 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얘 풀 수 있게 없게? 혹시 이거를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사실 이 문제는 약간 풀리게 나왔어요. 근데 원래 이제 여기는 이제 바로 오른쪽만 봐도 이제 안 풀리게 줘요. 이게 이제 방정식으로 풀 수 없게 주는 거야. 원래 그게 맞거든요. 자, 어쨌든 얘를 풀 수 있습니다. 풀어보신 분 알아요. 근데 이제 못 푼다고 치고 자, 어떻게 한다고? 자, 필기 잘 봐. 지금부터 이거를요 함수로 가볼게요. 그래, 일단 필기를 좀 이렇게 해볼까? 함수로 가보자는 거야. 방정식을요 함수로 가볼 거예요. 자, 함수로 가는 방식은 방금 위에서 했던 작업을 반대로 하시면 돼요. 각각에다가 y는 이렇게 이제 분리하시면 각각이 함수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대로 연립한 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약간 고1 때 작업 반대로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지난 시간 복습. 자, 오른쪽에다가 요 3차 함수 보이세요? 자, 그려볼 시간 드릴게요. 이제 3차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관계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3차 이상을 그릴 수 있으니까 방정식 풀 때 함수의 도움 받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과 함수, 심지어 다다음 장에 부등식도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그래서 오늘 수업 컨셉은 약간 새롭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관계에다가 이번에 새로 배운 3차, 4차 함수를 좀 끼얹는다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오랜만에 복습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이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215번.
저도 시간 없으니까 바로 한번 오랜만에 따라가 볼게요. 자, 다들 나오셨나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쭉 이제 요 과정을. 오늘은 이제 여기가 막히면 안 돼요. 이제 이거는 당연히 빠르고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자, 얘를 그릴 차례인데, 혹시 알나? 얘가 그래프에서 뭔지 아세요? 다들 아는 상식이잖아. X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자, 아까 위에서 별표 친 그 관계 이용하자는 거야. 다시 이번 문제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런 문제예요. 한 번 더. 자, 민결아,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랑 함수에서 뭐랑 똑같다고?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랑 같다. 이 관계입니다. 그럼 민결아, 여기 교점 몇 개예요? 만나는 점? 3개죠. 교점이 3개란 말은 실근도 3개란 얘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하나 더 알려드릴까? 사실 이 방식은요, 그러니까 만능은 아니야. 사실 이 방법의 단점은 실제로 근을 구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거는 풀어야 되거든. 근데 간접적으로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혹시 여러분들 이것도 알 수 있는 거 알아? 하나 더 필기해볼까? 이게 오늘 그 다른 만렙이라는 프린트가 뒤에 있어요. 거기 이 문제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이 세계에 부호도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사실 이 실근에, 실근은 부호가 있잖아. 양수, 음수. 부호도 알 수 있다? 혜린아, 얘네 부호 뭘까요? 얘 뭐지 부호가? 그러니까 만나는 쪽이 여기잖아. 음수 하나. 얘는 뭐예요? 얘는 0이죠 지금. 0,0. 그럼 얘는 뭐예요? 양수지. 말하자면 어차피 양수 하나, 0 하나, 음수 하나 이런 부호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는지를 보시면 그 실근의 x값들이 이게 양수구나, 음수구나 부호까지도 알 수 있는 이 방법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해돼요? 자, 한번 대볼까? 자, 오른쪽에 217번 문제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늘 첫 번째로. 그리고 약간 들어보시면 저는 사실 여기를 실제로 수업할 때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 카테고리가 도함수의 활용이거든. 근데 약간 하다 보면 그냥 도함수 활용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부터 어쩌면 그래프의 활용이야. 그래프 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라서 결국 그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실제로 공부하실 때는. 자, 이제부터 이 문제들은 이제 방정식을 못 풀게 나올 거예요. 이 문제가 풀리게 나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풀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안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안 풀리는데 저런 걸 묻는 거야. 이게 실금 몇 개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어떡하지? 함수한테 똑똑하는 거야. 도와주세요. 함수한테 가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점을 보는 거야. 교점 몇 개네? 실금 몇 개다. 이런 관계를 쓰는 거예요. 가끔은 반대로도 해요. 함수 문제를 연립해서 방정식 가서 방정식에서 해석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고1 때는 이 방향을 많이 했어요. 함수를 방정식으로. 이번에는 반대로 방정식을 함수로 가야 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돕는 관계예요. 217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시려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걸 넘어서야 돼요. 빨리 그려, 빨리. 자, 한 1분 정도면 되겠죠.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빨리. 답안지 보관한 답안지에 그래프가 없네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4차 함수고요. 이거 한번 그려보시면 사실 아시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요. 어쩌면 정확하게 찍을 필요는 없어요. 대충 어떤 모양 보시면 돼요. 여기 점 하나, 여기에 점 하나, 여기에 점 하나겠죠. 이런 어떤 M자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이런 것도 있어요. 4차 함수에는. 그리고 자, 오른쪽은 Y는 0, 요게 X축이거든.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면 이제 교점의 개수를 알 수 있잖아. 나연아, 교점 몇 개지? 4개. 교점이 4개란 말은 실근도 4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혜린아, 이 4개의 부호도 알 수 있냐는 거야. 알 수 있을까? 도와줘. 음수인 근, 두 글자는 음근이라 불러요. 음근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 2개가 음수인 거 아시겠어요? 음수 2개에다가 양수 몇 개 있어? 여기가 양수죠. 2개씩. 그러니까 이 부호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는 못 구한다고? 실제로 근이 뭔데요? 나도 모르지 그거는. 그거를 알려면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이 뭐냐는 당연히 모릅니다. 이 방법은 좀 간접적으로 약간 이제 한 몇 개 정도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같은 내용이 왼쪽에 쭉 나옵니다. 혹시 이거 이 정도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민규라?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장의 왼쪽에 그 네 문제 똑같은 문제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실근 몇 개냐 물어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소미야 이거 할 수 있겠어? 요거 혹시 연습 더 안 해도 되는 건지 괜찮으세요? 자, 좋습니다. 그럼 자, 실제로 시험에는 이 문제가 많이 나오냐? 아니요. 자, 우리 고1 때도 이 문제보다 더 많이 나왔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른쪽에 있는 유형 18번입니다. 별표 하나 치고 이거 시험 문제 2학기 때 뭐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궁금해 하실까봐 이게 고1 문제로 뭔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도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 지금까지는 어쩌면 조사를 했어요. 실근이 몇 개인지. 그치? 근데 실제 시험에는요, 그거 말고 반대로 나와요. 왔다 갔다 문제. 예를 들어 고1 때 혹시 이런 문제 기억나? 자, 고1 때는 함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여기 함수에 뭐 K 하나 들어있어요. K 하나 들어있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에 어쩌면 교점의 개수가 2개더래요. 이런 문제 있잖아요. 거꾸로 알려주는 거예요. 2개인데. 그럼 자, 얘를 연립했을 때 여기에서 민겨라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럼 이거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럼 자, 이어서 아연아 실근의 개수가 2개란 말은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그럼 뭘로 풀 수 있지?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뭐 사실은 판별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판별식이 뭐면 돼? 이 문제 기억나? 사실은 시험에는 이런 게 더 많이 나왔었더란 말이야. K 하나 들어있고 거꾸로 실근 몇 개던데 그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 당시에도 여러분 기억나? 그 당시에도 원래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 문제예요. 어떤 페이지 가보시면 뭐 교점이 2개, 1개, 빵개, 3개가 같이 나오잖아. 얘도 그런 의미에서 3개가 한 세트 문제예요. 자, 이번 문제는 방금 했던 거의 반대 상황이야. 자, 222번. 자, 쟤 풀었더니 실근 3개던데요. 이런 문제. 쟤 풀었더니 223번 실근 2개던데요. 자, 224번 실근 1개던데요. 자, 허근은 볼 필요 없어요. 실근의 개수랑 관계 있는 거야. 그럼 자, 얘는 어떻게 풀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한번 하는 방법을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사실 아마 들어보시면 너네가 고1 때 특히 2학기 때 이런 작업을 좀 종종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이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위치 관계라고. 위치 관계 문제로 풀어볼 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자고? 너네 이제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일단 방정식 문제입니다. 근데 방정식으로 풀 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풀 건데요? 함수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y는, 자, 오른쪽에 y는 이렇게 함수 2개로 가서, 역시나 또 여러분 이거 한번 그려보실래요? 자, 왼쪽에 있는 걸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1 때는 이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3차 이상의 방정식으로 못 나와요. 자, 다시 이 문제가 2차 방정식이면 고1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때 판별식을 배우거든요. 2차 방정식은. 심지어 2차 방정식은 함수도 그릴 수 있고요. 2차 함수. 3차 이상의 이런 문제는 못 나와. 왜? 쟤를 못 그리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유형인데 이런 같은 유형의 3차 이상이 나와요. 그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담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명 이렇게 하는데 이 설명 듣고도 멀뚱멀뚱 뭐 어쩌라 이러면 좀 이제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힘들어지는 거지. 이번 특강 통해서 저는 뭐 이런 내용도 사실 지금 충분히 설명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근데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좀 평상시에 열심히 하라는 교훈을 드릴게요.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y 프라임 3x 제곱 빼기 6x는 0, 후보가 2개입니다. 0과 2. 가운데 증가감수 체크해 보시면 증감증 이렇게 되고 극대 극소 당첨됐고요. 0,2 극대점 2, 마이너스 2 극소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려보시면요. 0,2 자, 여기 2, 마이너스 2 자, 여기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겠죠. 자, 접으세요. 다들 그리셨나요? 자, 그래프. 지금부터 제가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너네 아마 들어보시면 기억날 수도 있는데, 자, 얘를 그릴 차례야. 그렇죠? 현재 우리가 K를 모르지. 자, K를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혹시 이거 아연아, 이 친구 그래프 모양은 무슨 모양이에요? 이런 직선 모양이지.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설명 한 적 있잖아요. 어떤 그 유리함수에 뭐 K 들어있고 그래프 그릴 때 뭐 몰라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시 이런 가로 모양 선이거든요. 근데 K를 모른단 말은 뭐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아는 관계가 있다는 거야. 다시. 자, 이번 첫 번째 문제는 실근을 3개 갖는데요. 자, 그 말은 민거라. 여기서 얘를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요? 거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조사하는 위치 관계 문제라는 거야. 이거는 작년도 2학기 때도 가끔 나오는 문제지. 이렇게 조사하는 문제예요. 조사해볼까? 자, 한번 조사를 할 때 한 번 다 해볼게요. 자, 위에서 내려가 볼게. 자, 처음에는 혜린아, 여기 교점 몇 개예요? 여기가 실근 1개짜리 곳인 거야. 밑에는 224번이 여기 정답이에요. 자, 자, 조사해보자고요. 보통 이런 걸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자, 교점이 하나입니다. 1개였다가 딱 아연아 언제? K가 2일 때 순간 교점 몇 개 돼? 요게 223번이 정답인 것이에요. 실근이 득인 게. 그리고 자,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민결아, 교점 몇 개야?
자, 언제까지 세 개지? 마이너스 2 전까지. 2보다 클 때까지지. 요게 이 문제 정답이에요. 그리고 자, K가 마이너스 2일 때 혜린아, 순간조절 몇 개예요? 두 개죠. 요게 223번 정답이고요. 실근 두 개.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아연아, 교점 몇 개야? 요게 224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조사를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좀 움직이면서. 그런데 요렇게 해서 K의 범위를 쓰라는 문제예요. 이 느낌 처음 아닐걸? 약간 이런 위치 관계라고 부르잖아요. 장전조에도 우리 뭐 유리함수라던가 배울 때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자, 한번 정답을 써볼까요? 자, 222번은요, 실근이 3개인 곳이니까 여기 3입니다. 자, 그거를요, 이제 이렇게 부등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쪽입니다. 그리고 자, 잘려서 안 보이는데 그냥 쓸게요. 자, 223번은요, 실근이 2개인 곳이고, 224번은 실근이 1개인, 이제 3개가 한 세트인 그런 문제예요. 자, 요거는요, 한번 아이언이가 도와줄래? 223번은 정답 뭐라고 쓰면 될까? 자, 실근이 2개인 곳, 교점이 2개인 곳. 이밖에 없나요? 요렇게 2개가 있어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그리고 민규야, 교점이 1개인 곳은 정답 뭐라고 쓰면 될까? K는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그렇죠. K가 2보다 크던가 또는 K가 마이보다 작던가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 당시에도 이게 시험 문제였고 이번에도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자, 저희 다른 프린트에는 이런 문제가 추가로 나옵니다. 적으세요. 제가 요 그림에다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앞장에서 이걸 설명하고 왔는데 혹시 이 문제가 어때요? 추가 문제? 실근이 1개인데 양수인 실근 1개 문제랑 음수인 실근 1개 문제로 조금 디테일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자, 이렇게 물어보면 K를 어떻게 써야 될까? 자, 방금 요게 봐봐. 요게 지금 실근 1개였지. 교점 1개. 이거 2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혜린아, 자, 양수인 실근 1개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자, 여기는요, 교점 1개지. 얘 부호가 뭐예요? 여기 부호가 뭐야?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 실근 1개죠, 여러분.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이거 2개를 구분해서 묻기도 해요. 조금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양수인 실근 1개나 K를 뭐라고 쓰면 돼? 네, 이렇게 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사할 때 물어봤던 그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 당시에. 한 번 더. 민결아, 음수인 실근 1개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렇게 해서 구분까지 할 수 있으세요까지가 이제 사실 오늘 첫 번째 내용 끝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세 문제 똑같습니다. 자, 밑에 세 문제 한번 위에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자, 다시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1 때도 2차 함수 대응 당시 이 문제가 바로 일어나, 바로 이어서. 거꾸로 약간 뭐 그 당시에는 2차니까 뭐 실근이 2개, 실근이 1개, 실근이 0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풀어도 기억이 없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판별식이라는 좋은 게 하나 있어. 판별식. 2차는 사실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판별식이 있거든. 근데 이제 3차 이상은 이 판별식이란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풀지? 이제 함수로 가는 거야. 왜? 그래프를 그릴 줄 알거든요. 함수로 가서 그 관계를 쓰는 거야. 실근이 3개면 교점이 3개인 곳을 조사하는 보통 이런 문제를 위치 관계라 불러요. 옛날부터. 조사를 하면 됩니다. 쭉 움직이면서 1개, 1개, 2개, 3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심지어 이런 좀 디테일한 것까지 부호를 묻는 것도 잘 보면 조사할 수 있어요. 여기는 1개는 1개인데 양수 1개.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여기는 2개는 2개인데 뭐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보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처음 했던 조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왔다 갔다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둘 다. 첫 번째 내용. 자,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프 그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 다음은 그냥 일사천리예요. 보고 하면 되거든요. 쫙 하면서 해보세요. 두 개, 한 개. 자, 한 30초 뒤에 하나 더 풀어볼게요. 그리고 뒤에 다른 프린트 가시면 일단 이 프린트는 이게 끝입니다. 딱 한 장밖에 안 되는데 다른 프린트에는 방금 물어본 좀 디테일한 거, 뭐 그중에서 음수 몇 개냐, 거기를 찾으시면 돼요. 잘 보면서. 자,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잘했겠지만 보통 있잖아. 이번 문제는 위에랑 달라진 게 여기 K가 같이 있잖아요. 보통 이 문제는 약간 기본 세팅이 얘를 반대편 넘겨서 얘를 혼자 두는 게 보통 기본 세팅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상관없긴 해요. 이렇게 두고 해도 괜찮긴 한데 보통 이제 K를 넘겨주면 여기가 좀 온전히 완성이 돼 있잖아요. 좀 그리기 쉽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 기본 세팅을 좀 뭐 굳이 말하자면 K를 혼자 두는 걸 좀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항수 넘겼고 이제 그려본 겁니다. 자, 이런 모양. 자, 조사할게요. 자, 얘 딱 잡아줍니다. 이렇게 갖고 쭉 조사하는 거예요. 자,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였다가 K가 0일 때 순간 두 개, 0보다 작으면 세 개입니다. 자, 마일보다 클 때까지 세 개였다가 마일일 때 두 개가 돼요. 더 작은 한 개. 그리고 자, 구분하자고요. 자, 아연아, 여기 위에는요, 한 개는 한 개인데 무슨 한 개야? 무슨 근 한 개야? 여기 양수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x값 보시면 돼요. x가 근이니까 양수입니다. 자, 밑에는 얘기나 여기는 한 개는 한 개인데 뭐라고요? 음수 하나라는 거야. 그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실근 3개, 교점 3개니까 정답 확인해봐. 이게 잘 안 보이네. 여기 쓸게요. 자, 225번. 마일보다 크고 0보다 작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26번은요, 실근 2개입니다. 실근 2개는 어떤 범위가 아니라 값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고1 때도 기억나? 중근은 값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27번. 실근이 1개는요, 보시는 것처럼 마일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크면 되겠죠. 여기 3개가 한 세트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혹시 맞은 친구? 인계 맞았어요? 자, 뒤로 쭉 넘겨봐. 다른 프린트로 가볼게요. 좀 이제 디자인이 바뀌는 프린트가 있거든요. 뭐 금방 나와. 여기 73쪽이라 써있는 페이지로 가보시면요. 거기에 구경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방금 말한 그 문제가 나옵니다. 혹시 여기에 8번 문제 보이세요? 8번 문제는 디테일하게 3개는 3개인데 음수 하나에 양수 2개가 있는 곳이 있나봐. 하나 풀어볼까 그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에 제목처럼 보통 실근의 개수를 제일 많이 묻고요. 좀 디테일하면 부호까지 물어봐요. 실근, 양수 몇 개, 음수 몇 개. 근데 이제 정확하게 실근은 안 물어봐. 그거 못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을 구하려면 푸셔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어떤 테크닉, 그냥 아이디어. 내가 이제 못 푸는데 좀 간접적으로 이 방정식을 알아오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아닌 거지. 맞는 아닙니다. 자, 얘도 한번 그려보시면 뭐 이런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만 찾아오시면 돼요. 거기만. 자,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양들. 저도 바로 그릴게요, 그냥. 이제 그리는 게 생활화가 돼야 돼. 지금 이제 거기 예비 고3이죠. 작년도 고2. 걔네들 딱 지금 바로 그냥 팍 그릴 거예요. 이 정도는. 정말 자다가도 그릴 수가 있어. 마이너스 4. 예쁘네. 0,0, 2, 맞아.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어? 그럼 이 문제 다들 그려보셨나요? 자, 한 개 음근과 두 개 양근인데 그럼 여기가 일단 저기죠. 근데 이번 거는 그냥 여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아, 좀 재미가 없네. 그냥 여기 다 됩니다. 여기 사이면. 그렇죠. 한 개 음근과 두 개 양근. 그래서 정답은요, 그러면 여기 상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좀 뭔지 잘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인 곳이 한 두 부대가 있어가지고 하나 고르게 나오는데 얘는 그냥 다 됩니다. 여기 사이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 가지 내용만 더 소개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다음 주에는 이제 적분을 한 번 더 갈게요. 오늘 맨 뒷페이지 가보시면 한 장 정도 한번 복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분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앞에 돌아가서 그 다음 장 가보시면 이번엔 부등식입니다. 그리고 자, 앞장에서 아까 필기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준비해봤고 한번 비슷하게 필기해볼까? 역시나 이 내용도 고1 때 이미 써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다가 이번에 배운 3차 함수를 끼얹은 거예요. 아시겠죠? 보통 공식 명칭은 샵. 자, 앞장에서가 방정식에서의 활용이었잖아. 이번 페이지는 위에 제목처럼 부등식에서의 활용이라 불러요. 자, 역시나 부제목 하나 써드릴까요? 자, 이번에 누구랑?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1 때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맛은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말 나온 김에 고1 문제 보여드릴까요? 그럼 고1 때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야. 너네가 이제 지금은 외웠는데 처음에 혹시 이거 기억나? 자, 다들 지금은 외웠죠? 공식으로. 자, 2차 공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처음에 이거를요 함수로 가서 하는 걸 배워요. 처음 배울 때. 다시 그 당시에 복습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함수로 가는 방식은 앞장과 동일합니다. 양쪽에다가 y는 붙이면 이제 함수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머릿속 어딘가에 끄집어 내봐. 쌤 지금은 이렇게 안 푸는데요. 지금 이렇게 안 풀지 외웠으니까. 이제 공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내용을. 근데 그 당시 처음에는 뜬금없이 뭔가 앞에 함수가 막 나오면서 이런 걸 한번 해봐요. 그리고 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여기서. 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자, 왼쪽은 부등식이야. 자, 부등식에서 혜린아, 여기 있는 요거 뭐라고 읽어요? 부등식에서는 크다라고 했잖아요. 더 크다. 부등식 표현입니다. 근데 함수에서는 혜린이 한 말에 함수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자, 기억나? 자, 함수에서는 이거를 크다라고 말을 안 써요. 함수는 크기가 없잖아. 오랜만에 복습. 위에 있다.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뭘 했었냐면 얘네 둘 그립니다. 이제 그려가지고 정말로 위에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신 거예요. 그려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y는요, 이거 x축이죠? 하나 그려봤고요. 자, 왼쪽에 얘 그리실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관심 있는 거라 꼭지점 말고 이걸로 그릴 거예요. 자, 모양은 아래로 블록인데 만나는 교점이 두 개죠. 이렇게 1, 3 이렇게. 자, 그리신 다음에 뭐를 찾는 거야? 얘보다 위에 있는 쪽을 쭉 찾으시는 거예요. 쭉 보시면요. 자, 민규아, 지금 여기는요 2차 함수가 위에 있니? x축이 위에 있니? 2차 함수. 여러분 다들 위아래 뭔지 아시죠? 오랜만에. 여기 위에 있잖아.
자, 그럼 언제까지? 여기 검정 색깔 색칠한 데까지 얘가 위에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위아래가 바뀌지.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얘가 위에 있어야 돼. 또 어디부터? 여기부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부등호 방향에 따라 뭐 이게 되더라. 그래서 외운 것 뿐이지. 이해돼요? 이 관계? 자, 저는 좀 지울게요. 이제 요 내용을 한 번 더 필기해드리고 그냥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하시면 그냥 풀려요. 네.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역시나 밑에 부등식이 3차, 4차가 나온다. 그런 차이입니다. 자, 지울게요. 자, 일단은 고1 내용 오늘 수업 방식을 좀 비교해 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비교할 게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아시겠죠? 자, 방금 했던 그 말을 한번 예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밑에 문제는요, 이렇게 부등식 문제가 나와요. 여기 부등식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등식 문제를 어떻게 풀자고? 함수로 풀자라는 그런 얘기야. 약간 함수로 풀자는 거예요. 함수에 도움 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함수로 가는 방식은 아까 방정식 때랑 동일하게 그냥 y는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포인트 하나가 뭐라고? 부등식에서 소위 크다라고 읽히는 친구가 함수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자, 함수에서는 한 번 더 민거라 뭐라고 해석한다고? 위에 저랑은 안 했지만 뭐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날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요 관계. 요거 이용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내려가서 한번 시범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부등식 문제를 너희들이 풀 수가 없단 말이야. 함수가 안 나와요. 함수한테 도와줘 그러면 도와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입니다. 228번. 일단 읽어보실래요? 자, 요거 제가 하나 설명, 시범 보여드리고 이제 여기 총 4문제 있잖아. 시범, 너네 하나, 시범, 너네 하나 끝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자, 228번 문제. 자, 읽어보시면 일단 껍데기는 부등식 문제야. 자, 읽어볼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더라.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갑자기 궁금하다. 이거 있잖아.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요, 여기 제곱으로 바꾸면 고1 문제인 거 아세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더라. 혹시 이거 무슨 문제였게? 판등식이 아니죠. 판별식 문제예요. 부등식 문제 중에 이 판별식 문제 하나 기억나세요? 약간 그 당시에 나왔던 유명한, 이거 진짜 유명한데? 혹시 판별식이 뭐였게? 혹시 거의 외웠을 거예요, 그 당시? 이게 뭐예요? 혹시 아연인 이거 판별식 문제였던 그 2차 부등식 문제 기억나세요? 약간? 혹시 기억나면 좀 걔를 또 참고할 수 있긴 해요. 자, 안 나시구나. 자, 어쨌든 그냥 판별식 문제였는데, 근데 우리가 말하잖아. 2차 때까지는 굳이 함수를 안 그리고도 그냥 판별식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걔네들이 좀 쓰면 돼. 근데 이게 4차부터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래서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자, 얘 부등식 문제인데 일단 해석부터 할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방금 혜민이가 항등식 그 말 썼는데 항등식은 여기가 등식일 때 쓰는 말이고요. 얘는 지금 부등식이잖아. 쟤는 이제 항등식은 아니고요. 자, 그럼 저 문장이 뭔데요? 말하자면 써볼까? 이 부등식에 해를 준 거라 보시면 돼요.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이 부등식은요, 다 된다는 얘기예요, 저 말이. x에 1을 넣든 100을 넣든 1억을 넣든 뭐 마이너스 100을 넣든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이건 어차피 해가 모든 실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어쩌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래도 뭐 A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 뭐 다 넣어볼 수도 없고요. 누구한테 가자? 자, 지금부터 함수로 갑니다. 함수로 갈게요. 자, 필기 잘해봐. 자, 함수로 가는 방식은요, 아까 말한 대로 y는 쓰면 되는데, 자, 이번 문제에 보세요. 아까 앞장처럼 A가 있잖아. 아까도 말했지 보통 A가 사실 같이 있는 거 상관없긴 해요. 불편하시면 그냥 앞장과 깔맞춤 할게요. 이 A를 반대편 이항하겠습니다. 보통 기본 세팅이 좀 약간 요게 예쁜 세팅이긴 해요.
A를 혼자 두고 왼쪽으로 완성해 주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갈게요. 자, Y는 자, 4차 함수입니다. 우리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Y는 상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려볼 겁니다. 자, 얘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하고 또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는 함수 문제구나. 아니, 그래프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그 수학 1 하면서도 그 그래프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거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스타일의 뭐 유리함수, 뭐 이번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버전도 가능한 것은 똑같이 하면 돼요. 이 관계는 변함이 없거든요. 이런 관계는. 자, 저도 갑니다. 자, y 프라임 4x 3제곱 더하기 4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되고 요거 후보가 하나인데요. 마이너스 하나. 자, 요거 이제 양옆에 증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 오른쪽 증가 잠깐만 마이너스 오른쪽 증가 왼쪽은 감소구나. 이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2차 함수 모양이 나와요. 그려보시면 자 극수점입니다. 대입하시면 얼마지? 1 빼기 4니까 마삼.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야. 여기 그릴게요. 자, 마이너스 1, 마삼이니까 여기 좀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이제 2차 함수랑 비슷하게 그리면 되는데 y절편은 0입니다. 여기를 이거 이상하다. 지나갈게요. 대충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방정식과 사실 비슷합니다. 자, 뭐 하죠? 지금부터 얘를 딱 잡는 거야. 자, 이렇게 딱 잡습니다. 역시나 y는 마이너스 a는 이런 어떤 가로 모양의 선일 거야. 자, 앞장의 방정식 문제는 실근의 개수가 나왔잖아. 그 교점의 개수로 갔지. 근데 여기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저보세요. 자, 아까 말했지만 이제 여기에 있는 얘네들도 해석을 할 거거든요. 함수로. 자, 얘 해석은요 위에 있다. 지금부터 요 파란색이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그게 언제? 자, 요 해도 해석이 돼요. 어차피 해가 모든 실수란 말은 항상 이라고 쓰면 되겠지. 자, 지금부터 한번 쭉 움직여봐. 파란 색깔이 항상 위에 있도록 하는 그런 위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결아, 여기에 있으면 파란색이 항상 위에 있나요? 네. 자, 여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아니면 어때? 여기 사이는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위에 있잖아. 우리 지금 원하는 게 파란색이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빨간색보다. 그럼 자, 혹시 아이는 느끼나? 그럼 이 빨간 색깔이 적어도 누구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얘보다는 밑에 있어야겠지. 이렇게. 어쩌면요, 앞장과는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앞장은 교점의 개수라서 약간 오히려 만나야 돼. 근데 얘는 위에 있다라는 이름이라 만나기보다 오히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자, 매번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여기서 이런 부등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a가 마삼보다 작으면 위에 있죠. 근데 이번 문제는 자, 저보세요. 는이 있네. 여기에도 는까지는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딱 한 점 만나는 건 돼.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여기가 정답입니다. 여기가 정답이에요. 물론 좀 예쁘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여기 정답. 자, 이게 그 부등식 활용 문제예요. 자, 부등식 활용 문제. 자, 229번. 아니, 오른쪽에 230번 먼저 풀게요. 자, 얘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사실 그 나중에 공부할 때는 앞장이랑 좀 같이 공부를 해요. 여기는. 왜냐면 기본 세팅이라던가 좀 비슷해요. 하는 게. 똑같이 이제 A 같은 거 혼자 두는 걸 좋아하고
y는에서 함수로 갑니다. 일단은. 근데 가신 다음에 이제 방정식에서는 보통 실근이 몇 개다 문제라 오히려 만나는 점,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좀 조사를 해요. 만나는 점이 몇 3개 나오는 이런 걸. 근데 여기는 약간 오히려 위에 있다 이런 느낌이라 오히려 약간 만난다기보다는 오히려 만나면 안 되지. 약간 좀 위에 있는 그런 거를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조사는 조사야 돼. 얘를 항상 위에 있는 걸 조사해라 그런 내용이니까. 그럼 쭉 조사해보시면 보통 이제 이런 최소값 혹은 최대값 걔네들과 보통 많이 비교를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여기 최소값 마상보다는 더 아래에 있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저 옛날 말에.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230번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저도 한번 빠르게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부등식 문제인데 어떻게 푸는지. 자, 일단은 역시나 모든 실수에 대해서 네가 성립한다. 어차피 해가 모든 실수다 그 말입니다. 자, 일단은요, 뭐 알겠는데 부등식 문제를 부등식으로 못 풀겠다 이 말이야. 못 풀겠어요. 함수 갑시다. 자, y는 가보시면 됩니다. 자, y는 그리고 빠르게 일단 왼쪽 먼저 그릴 거예요. 왼쪽 먼저. 자, 빠르게 이렇게 해서 한번 인수분해까지 해보시면 후보가 딱 하나 나오네요. 0 하나 나오고 양옆에 증감 확인해 보시면 여기 증가, 여기는 감소. 라서 이제 여기가 뭐 극소값이 되겠네. 0,0 됩니다. 자, 그려볼게요. 0,0. 자, 여기가 극소점이고 약간 2차 함수 모양처럼 나와요. 실제로 4차 함수 모양 중에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해보시면. 자, 이런 모양인데, 자, 이번 문제는 얘를 그릴 타이밍에 여기 있는 얘네 둘을 해석을 해야 돼요. 약간. 자, 해석은요, 요거는 이제 위에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보통 모든 실수일 때 약간 빠르면 항상. 그래서 합치면 항상 얘가 얘보다 위에 있도록 그려주세요. 그런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자, 어디에 그리면 돼? 대충 여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이런 식이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자, 여기에 y 값이 0이거든요. 보통 여기서 어떤 부등식을 만들어요. 여기서. 이런 데서. 자, 만들어 보시면 이번에도 는 있잖아요. 이제 요게 정답이겠죠. 물론 예쁘게 써드리면 정답은 이제 0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 더 해볼까? 자, 229번.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될까요? 자, 이번 문제는 위에랑 달라진 게 뭐냐면 맨 앞에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x가 0 이상일 때예요. 그리고 자, 내가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런 조건이잖아. 저보세요. 이거 함수에서 뭔 줄 아세요? 이제 함수로 가면.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함수로 가면 해석을 다시 해야 되거든. 이 함수도 뭐처럼 쓰면 돼? 자, 우리 작년도에 정의역이란 말도 배웠고,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일종의 가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 두 문제는 가위가 없는 문제예요. 모든 실수에서는 그냥 다 보시는 일이고, 밑에 두 문제는 어쩌면 가위를 준 거야. 그럼 자르시면 돼요. 별거 아니야. 잘라서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맞네. 잠깐만 한 2분만 대기해 주면 앞에서. 다들 뭐 이것도 그냥 뭐 가위라고 보시면 다를 건 없거든요. 잘 하시면 이거 하나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저희 질문 좀 받고, 오늘 이제 2단원 내용 처음 나갈 차례인데 제가 막상 준비해 보니까 또 약간 이게 이런 날이 가끔 있어요. 양이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질문 적당히 받고 진도를 조금 나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해. 조금 하자니 정말 못 조금이고 좀 더 하자니 좀 시간이 이게 좀 아쉬운데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칼로 물 딱 매듯이 안 돼요. 수학에 나오는. 자, 229번 저도 한번 일단 그려볼게요. 세팅부터 할게요. 자, 일단은 얘네들 반대편 이항해서 세팅을 좀 바꾸겠습니다. 보통 기본 세팅은 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런 A 같은 거 혼자 주는 걸 좋아합니다. 움직이려고. 그리고 자, 함수로 갈게요. Y는 이것도 동일해요. 뭐 방정식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얘 그릴게요. 오늘 지금 몇 개째 그리는 거지? 근데 그리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2, 마이너스. 오케이. 자, 여기 그릴게요. 0,0, 2, 마사.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렇게. 그런데 자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그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친구랑 이 조건을 이제 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멘트를 함수로 다 재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멘트를. 그리고 자, 요 멘트는요. 보세요. 자, 위에 있다. 지금부터 파란색보다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 자, 이번 문제는 일종의 가위가 있어요. 0 이상일 때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요 왼쪽은 자르시면 돼요. 여기는 관심 없고 여기서 이제 위에 있으면 돼요. 그럼 자 보시는 것처럼 몇 번 안 해가지고 벌써 느낌 오죠? 여기쯤이면 위에 있겠지. 맞나? 여기쯤. 그래서 매번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수학에서 최소값이라고 보잖아. 그래서 보통 여기 페이지는 보통 약간 최소값, 최대값, 걔네들과 비교를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는 있나요? 는 있네. 이렇게 이 친구가 정답이 됩니다. 자, 혹시 맞은 친구 있을까요? 이거 정답이에요. 맞은 친구? 해리 맞았고. 아이 맞게? 아, 부호를 잘못 썼구나. 혹시 부호를 잘못 쓴 이유 발견하셨나요? 자, 우리 민견 씨는 혹시 틀렸으면 어딜 틀렸을까? 한번 좀 이렇게 처음 피드백 가능할까요? 처음 식쓸때 부호 이상. 처음에 식을 쓸 때 부호를요? 아니 그러니까 저걸 넘겨서 네.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혹시 마이너스 얘를 넘긴 거예요? 그거 A를? 넘기고 풀었는데 사실 상관없긴 하거든요. 잘못 그렇게 해도 아마 좋다. 하나 내볼게요. 231번. 저것까지 풀고시겠습니다. 원래는 실락을 했는데 3명 다 맞추고. 소미는 잘하고 있어요. 제가 온라인은 사실 이렇게 실시간 피드백 좀 쉽지 않거든. 네, 오케이, 오케이. 자, 231번 하나 더 할 테니까 4명 다 맞추십시다. 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영상 보는 저기 승우도 잘 봐야 됩니다. 아무튼 잘 보시고. 자, 이 문제 이거 고1 때 나온 적 있잖아요. 고1 때. 근데 그 당시에는 2차 부등식이 나왔어. 2차 부등식으로. 그리고 2차 애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함수를 막 많이 그리는 기억이 잘 없는데요. 그러니까 2차는 보통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약간 또 이제 뭐 판별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요, 방법이. 근데 이제 3차 이상부터는 판별식도 없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래프 그리는 거 가능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 관계를 알고 있어, 이미.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까지도. 그거를 이용하면 이런 걸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마 저희 조만간에 그 수학 원도 한번 쭉 보고 나서 다른 책 풀 때라도 보시면 이런 문제가 또 나와요. 거기도.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아. 그래프로 푸시면 돼요. 거기도. 그러니까 수학에서 많이 쓰는 전략이다. 라고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일단 좀 그리고 있을게요.
이 부분도 가위가 있습니다. 자르시면 돼요. 맨 앞에가 모든 실수일 때는 뭐 저희가 쓰는 말로 가위가 없는 문제고 저런 게 하나 있다면 가위가 있는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 친구를 그릴 타이밍에 얘가 얘보다 위에 있도록 이번에 는 없습니다. 위에 있도록 하는 거니까 대충 뭐 이런 느낌이면 돼요. 이런 느낌. 자, 여기서 보통 부등호가 생깁니다. 지금 네 번째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 보통 문제가 여기서 자, 풀어보시면 되겠죠. 잠깐 이거 아닐까? 이렇게 많은 친구 다들 혼자 잘 푸신 거야? 자, 우리 손이 맞으셨나요? A가 1보다 크단데? 자, 확인해 보시고 저희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 뒤에 숙제 해오신 거 질문 받고 조금 피드백 하다가 오늘 그 다음 번 나갈게요.